네, 보셨던 것처럼 지진이 있었는데요. 2016년의 자연재해 분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폭염으로 인한 재해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바닷물 온도가 급상승해 남해안 양식장들에서는 물고기가 대량 폐사했고 콜레라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으로 10월에 찾아온 태풍 차바는 경남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지난 여름 통영해안 무량장 모습입니다. 줄지어선 양식장 어선마다 폐사한 물고기로 가득합니다. 30-40여 개씩 죽은 물고기를 가득 담은 고무통이 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70% 정도는 폐사가 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폐사체를 처리하고 있는 상태고요. 폭염에 바닷물 온도가 30도 안팎까지 오르며 견디다 못한 물고기가 폐사한 겁니다. 고수온에는 예방책도 없어 어민들은 속수무책, 양식장에 얼음까지 넣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고 제가 12일 날 얼음을 사가지고 우리 고기 그물망에까지 이어보게 됐습니다. 답답한 심정에. 폐사한 물고기가 워낙 많다 보니 처리 작업에 대형 굴착기와 쓰레기 운반 차량까지 동원됐습니다. 지난 여름 경남 양식장의 고수온 피해는 모두 704만 마리, 피해액은 90억 원을 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해안에 콜레라가 발생했습니다. 횟집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새 사람들은 예민해가지고 뭐 어디서 발생했다고 뭐 그 금방 어제 잘 먹다가도 안 먹고 일하는 파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엉망진창이 돼 있고. 콜레라는 남해안 관광까지 위축시켰습니다. 콜레라 발생 뒤 거제안 유람선 선착장을 찾았을 때 썰렁한 모습이었습니다. 인근 통영에도 평소 관광버스와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곳이 한산했습니다. 돈도 없고 썰렁하잖아 지금. 손님 다 이상 들어서 지금 없어요. 10월엔 태풍 차바가 경남을 휩쓸었습니다. 만조시각에 접근한 태풍에 남해안 저지대가 침수됐습니다. 도심에서는 하천이 넘쳐 도로와 주택이 침수됐습니다. 물이 엄청 많아. 내가 쓰면은 이 정도야, 방 쪽이야. 내가 밖에 나가서 살았지. 산사태도 잇따라 국도 25호선은 토사가 쏟아져 차량 수백 대가 도로에 갇혔고 대전 통영 고속도로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지나던 차량을 덮쳤습니다. 경남 7개 시군 7만 8천여 가구는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갑자기 TV도 끊어지고 냉장고도 안 되고 전기 수도도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네, 애기들 지금 분유도 타서 먹이고 해야 되는데. 고수온의 콜레라, 태풍 피해까지 2016년 안에는 자연재해가 많았던 해로 기록됐습니다. 네, 올해 경남뿐 아니라 천만 영남 지역민들의 관심사가 식수원인 낙동강이었습니다. 낙동강은 올해도 또 녹조로 뒤덮여 지역민들을 걱정하게 했습니다. 원수 소독 과정에서는 발암성 물질까지 생성돼 식수 안전을 보장할 근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가 됐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던 지난 여름, 낙동강은 또다시 녹조로 뒤덮였습니다. 4대강 사업 완공 3년째, 해마다 악화한 낙동강 녹조는 올해 사상 최악을 기록했는데요. 낙동강 창녕하만보의 조류경보 발령 일수는 지난 2013년 98일, 2014년 143일에서 지난해 171일로 해마다 폭증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창녕하만보에서 남조류 개체수가 밀리리터당 13만여 개가 관측돼 지난해 11만여 개를 뛰어넘었는데요. 조류경보가 9월까지 이어졌을 정도입니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창궐하면서 물고기 씨가 말라 낙동강 어민 480여 명은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는 지금 뭐 나가다 보면 적자다 보니까 지금 어민들 하나같이 다 똑같죠. 지금 전혀 수입은 없는 상태고요. 뭐 고기 상태가 영 심각하게 좀 나오다 보니까 식수의 안전도 위협받았습니다. 낙동강 물을 수돗물로 사용하려면 녹조로 인한 악취와 조류 독소 때문에 고도 정수 처리가 필요한데요. 문제는 염소 소독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트리알로메탄이 생성된다는 점입니다. 물속에 녹아있는 유기물은 제거가 잘 안 됩니다. 특정한 유기물질들이 염소하고 결합해서 유해 물질을 만드는 거죠. 녹조가 심해지면 염소 투입량이 늘어나고 총 트리할로메탄 농도는 높아집니다. 실제 낙동강을 수원으로 하는 경남의 정수장 3곳을 살펴보니 최근 4년 동안 염소 투입량이 늘면서 총 트리할로메탄 농도도 올라가 최대 89% 늘었습니다. 녹조가 심해지는 여름철에는 증가폭이 더욱 컸는데 지난 2014년 여름 염소 투입량이 늘자 총 트리할로메탄이 리터당 0.083mg으로 경남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먹는 물의 총 트리할로메탄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리터당 0.1mg. 환경부는 정수된 낙동강 식수가 기준치 이하라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기준치는 0.05mg. 경남 8개 정수장은 지난 2011년부터 80여 차례나 0.05mg을 넘겼습니다. 올여름 수자원공사는 녹조를 줄이려 낙동강 수문을 일시적으로 개방하는 펄스 방류를 2년 연속 시행했지만 효과는 없었습니다. 1000만 영남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에 녹조가 해마다 반복돼 식수 안전마저 위협받지만 행정당국은 대책을 내놓지 못했고 내년에도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네, 올해는 지난 10년 동안 반복됐던 영남권 신공항 논쟁이 마침표를 찍는 해가 됐습니다. 지난 6월 최종 발표가 났는데요.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의 경쟁이 벌어졌지만 정부는 기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했습니다.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을 두고 10년 동안 계속된 영남권 신공항 논쟁. 입지 선정 용역을 맡은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의 결론은 부산도 밀양도 아닌 김해공항 확장이었습니다. Gimhae extension is ranking first in any scenario. Then ADPI recommends this site for the location of the future Yeongnam International Airport. 최종 평가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818점, 밀양 683점, 가덕도 581점을 받았습니다. 밀양은 공항 소음과 항공기 접근성이, 부산 가덕도는 막대한 건설 비용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두 곳 모두 부적합하다는 결론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해국제공항에 4조 원 이상을 투입해 활주로와 국제선 터미널을 새로 지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발표 당시 예상 밖 결과에 영남권 주민들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번에는 공항은 여기 밀양이다. 5년 전에 엎었을 때도 우리가 가덕도보다 점수가 높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기대를 걸 수밖에 없잖아.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이 결과가 4년 전 360만 부산 시민에게 부산 시민이 원하는 공항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결과입니까? 또 김해공항 확장의 경우 앞서 국토교통부가 3차례나 용역 조사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결론 난 바 있어 납득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상당했습니다. 김해국제공항은 올해 이용객이 1,500만 명을 넘고 오는 2023년 포화 상태가 될 전망인데요. 이 때문에 김해공항 확장은 더 미룰 수 없는 상황. 북쪽에 위치한 해발 630m 신어산 등 고정 장애물 제거와 김해시의 소음 피해가 해결 과제입니다. 신공항 필요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용역이 시작된 부분들이고 김해공항을 확장을 하는 안 같았으면 이렇게 20억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할 필요가 없었던 부분들이고. 김해공항 확장 결론이 난 이후 영남권 자치단체들은 후속 대책 마련에도 제각각입니다. 지난 10월 경남과 부산, 울산이 김해 신공항 교통망을 논의하는 첫 실무회의가 열렸지만 경상남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불경한다고 해서 다시 또 국토부하고 협의될 부분인데 그 이중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각각 입장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김해 신공항 후속 교통망 대책도 자치단체마다 다른데요. 부산은 부전과 구포에서 신공항 KTX 건설과 부산 지하철 3호선 연장 등을,
울산은 울산에서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과 울산부터 양산, 신공항까지 광역철도 건설을, 경남은 활주로 3.8km 연장과 대구부터 밀양, 신공항까지 KTX 건설을 포함시켰습니다. 김해공항 확장으로 10년 만에 올해 마침표를 찍은 영남권 신공항 입지 논쟁. 소음 피해와 교통망 대책 수립 등을 과제로 안고 내년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네, 올해 정치 분야 뉴스는 지난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약진했다는 것입니다. 경남 16개 의석 가운데 야당이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과거에는 경남에서 여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던 시절도 있었지만 올해 경남도민의 민심 변화는 표로서 드러났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진행되던 지난 2월, 함안과 의령 주민 1,500여 명이 격앙된 상태로 모였습니다. 30년 동안 유지되던 의령 함안 합천 선거구가 공중 분해될 위기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15만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라! 주민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공석인 상황에서 지역구가 없어지게 된 것은 빈집털이와 마찬가지라고 반발했습니다. 4년 후에는 함안이라든지 밀양이라는 작년에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면은 이 어른은 또 어디로 가라고. 양산이 2개 선거구로 분리돼 경남 전체 16개 선거구 수에 변화는 없지만 결국 의령 함안 합천 선거구는 없어졌습니다. 의령 함안 합천 선거구는 쪼개져 합천이 거창 함양 산청에 붙었고 의령 함안은 밀양 창녕과 합쳐졌습니다. 2개 선거구 면적은 경남 전체 절반이 넘지만 국회의원 수는 2명으로 줄게 된 겁니다. 이게 억울하다는 심 아닙니까? 이게 분하기도 분하고 원칙 이제 함한 사람은 이제 선거도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111일이나 넘기며 후보도 공약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도 문제였습니다. 후보들이 당 공천을 받는데 온 신경을 쓰다 보니 공약 개발에 소홀했던 겁니다. 후보 선택에 있어서 유권자들은 알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들고 있습니다. 선거 불과 한 달 전까지도 누가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는 유권자가 많았습니다. 잘 몰라요. 그게 홍보도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문자 온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막 유심 깊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야 모두 상향식 공천을 내세웠지만 정치 신인들의 고전은 여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명도 자체가 이름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거론이 많이 안 되니까 제일 어렵죠. 100m 달리기 하면 한 50m 보내주고 하는 거랑 똑같죠. 선거 결과 야당이 약진했고 새누리당의 입지는 흔들렸습니다. 경남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에서 정의당이 당선자를 냈고 김해 갑을, 양산 을에서도 야당이 여당을 꺾었습니다. 야당 의석은 지난 19대 총선 한석에서 20대에 4석으로 늘었습니다. 경남 국회의원은 새누리당 12석, 더불어민주당 3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해 여야 3대1 구조를 갖췄습니다.